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과 유튜브에서 경제 칼럼니스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선생님들의 소비와 저축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모으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그 5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주식을 사거나 암호화폐를 사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소비한 것이 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에 소비한 금액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면 저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듯이 자동이체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할인의 유혹이죠. 현대인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싸면 그냥 삽니다. 수박 한 통에 3만 원, 그리고 반 통에 2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뭘 사십니까?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통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1인 가구라고 한다면 어떤 게 쌀까요? 반 통이 싼 거죠. 우리가 흔히 빅세일이다, 또 역대급 세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왠지 사지 않으면 손해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싸다는 이유로 물건들을 사들이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우리가 벌고 그 다음에 모으고 그 다음에 써야 하는데 보통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벌어서 갚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쓰고 못 갚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말이죠, 카페인 과다 섭취가 돈을 못 모으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카페인이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카땡, 페이스땡, 인스타땡땡, 요거 앞자를 따서 우리가 카페인이라고 하는데 SNS를 너무 몰입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돈을 못 모으게 하는 이유는 잘못된 금융상품 가입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보험료, 과다한 장기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모으게 되기 힘들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목적 없는 저축입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저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만기에 그 금액을 가지고 더 나은 자산으로 재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계획에 없던 소비를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금 만기가 되면요, 갑자기 아침에 차에서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왜 그러죠? 차를 바꿀 때가 됐다. 가방이 또 이뻐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모아서 깨고 모아서 쓰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가지 얼마나 많이 해당되십니까? 5가지의 방해 요인을 물리치고 우리가 돈을 잘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선생님들만을 위한 통장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돈을 받게 되는, 소득이 들어오는 급여 통장이 있으실 겁니다. 자, 급여 통장 외로 우리가 소득이 조금 불규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저수지 통장이 뭡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가물때를 대비해서 물을 가둬 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수지 통장에 돈을 가두어 놓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수지 통장에는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놓는 게 좋냐? 여러분들의 평균 소득의 한 2개월분 정도의 돈을 넣어두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만약에 평상시에 급여를 받으셔서 생활하시는데 조금 변동성이 있다면 이 저수지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급여 통장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저축이 먼저 빠져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쓰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저축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저축은 아예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저축을 하지 않게 되면 절대 돈이 모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급여 통장을 말이죠, 소비 통장으로 바꾸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로 그 급여 통장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가 있으니까 지금 사용하시던 급여 통장을 소비 통장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안 쓰던 새로운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제출하시면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가 한 달에 나한테 생활비를 주듯이 이 소비 통장에다가 돈을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또는 120만 원이다 이렇게 한 달 예산을 만들어서 소비 통장에 송금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매달 생활비가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달은 명절이 있고 어떤 달은 휴가가 있고 어떤 달은 이벤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돈을 우리가 계절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절 지출을 따로 담아놓는 통장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본인의 급여, 그러니까 한 달 월 평균 소득의 1배 정도의 계절 지출 통장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3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를 매달 송금을 해서 300만 원짜리 계절 지출 통장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계절 지출 통장이나 또는 예비 자금 통장, 이 저수지 통장은 어떤 걸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요즘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운행을 멈추고 차를 잠깐 세워놓는 파킹처럼 당장 사용하지 않는 돈을 일시적으로 맡겨놓는 통장,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면서도 이자율을 높게 주는 통장을 우리가 파킹 통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파킹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돈을 넣어놓더라도 예금자 보호로 5천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수시 입출금이 되면서도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은행의 파킹 통장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도는 1억 원 이내로 월 지급 방식의 이자율은 2%에서 3% 정도를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파킹 통장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여 통장, 소비 통장, 그리고 계절 지출을 모아놓는 통장, 그리고 저수지 통장 해서 총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통장을 관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득이 좀 변하더라도 계획 있게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돈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소비와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투자보다는 저축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 우리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선생님들에게 저축을 권유해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금리라고 하는 건 많이 들으시죠? 자, 그런데 이 금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와 실질 금리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 금리입니다. 명목금리라는 건 뭘까요? 은행을 가서 우리가 듣는 금리가 바로 명목금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빼면 바로 실질 금리가 됩니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물가가 올라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2021년도에는 명목금리가 어땠습니까? 낮았죠.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땠어요?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심리는 엄청나게 높았죠.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작년에는 실질금리가 어땠습니까? 마이너스였다라는 겁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대출 없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 저축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세상이 바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명목금리가 어때요? 엄청나게 올랐죠. 소비자들이 우리가 장을 보러 간다든지 마트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산다든지 할 때의 인플레이션은 어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명목금리도 높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약간 상승하는 국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명목금리는 여전히 높고 내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실질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저축에 당분간 올인해야 하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특수고용직 선생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바로 선저축이 선저축이다. 먼저 하는 저축이 가장 좋은 저축이다라는 거죠. 재테크의 프로세스를 바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테크 프로세스는 뭐죠? 보통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의 순서를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아끼고
그 다음에 불리고.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좀 적절하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투자보다는 우리가 현금을 모으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목표를 어디에 가져가는 게 좋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허들은 1억 모으기부터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3.5%를 가정을 했을 때 3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요. 한 달에 266만 원을 저축하면 됩니다. 쉽지는 않겠죠. 4년에 모으려면 196만 원 정도를 모아야 된다. 자, 이것도 만만치는 않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7년이나 6년에 모으려면 금액은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들어가지만 6년, 7년 있다가 1억을 모으면 그 1억이 지금 1억하고는 다른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도전해야 될 목표는 5년에 1억을 모아보자 입니다. 155만 원을 한번 모아보면 5년 후에 1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자산에 돈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위험자산에 돈을 넣을 것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의 금리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내려왔는데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를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나면 항상 발생하는 게 있는데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라는 게 옵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겠죠.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기름을 사와야 됩니다. 그 기름을 뭘로 사오죠? 달러로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달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니까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험자산이라는 건 어때요? 위험자산이라는 건 주식이나 또는 그 밖에 이제 기타 투자 자산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는 웬만하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이 경기 침체 구간이지만 앞으로 뭔가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희망의 사인이 시장에 나타날 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터널에 들어온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투자보다는 지금 안전자산으로 돈을 모아라 라고 말씀드린 거죠. 오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선생님들만을 위한 소비와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선생님 쌤 오브 쌤의 김경필 멘토였습니다.